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 앵커 김다민. 임나연입니다. 지금부터 KUTV가 주관하는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2차 재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캠퍼스 내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일부 시설 폐쇄, 인력 배치 중단으로 인해 지난 합동 공청회에 이어 이번 KUTV 공청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곳 줌 회의실에는 먼저 선본 모멘트의 김찬희 정 후보님과 이진우 부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질문을 할 세 분의 KUTV 기자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KUTV 공청회는 기자와 후보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2분의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본 모멘트와의 질의응답이 먼저 8분간 진행됩니다. 준비한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다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질의응답이 8분간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이 끝나면 선본 모멘트가 3분간의 최종 발언을 하며 공청회는 마무리됩니다. 각 선보는 공청회 중에 1분의 찬스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 발언은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찬스 발언 기회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들의 주어진 답변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저희 스태프가 줌 채팅창에 알려드릴 것이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채팅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채팅이 올라오면 답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본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질문 기회는 정연영 기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공감대 간 절차 개선 및 총정리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멘트는 다양한 대관 절차를 정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어플, 포털 등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플 등의 제작은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제작한다면 그 자본은 학교의 투자로 진행하실 예정인지, 어플 제작 기관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플, 포털 등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정보처와 각 단위 행정실, 그리고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독립학부 등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시설물을 대관을 하는 일이기에 총학생회가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측의 기술 및 협력이 가장 필연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 등도 디지털 정보처와 이음줄 총학생회 간의 공동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도 쿠폰과 유사하게 진행했었는데 이 또한 저희 시너지가 아닌 그 선거운동본부 모멘트는 이처럼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톤대한 바르게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바뀌는 총학생회가 아닌 디지털 정보처 측에서 제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신주희 기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합동 공청회 때 방역 대책이 있는 문화행사의 학교 및 정부 기관 간의 논의 진행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애동현 가을 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답변이 학교 측에서 애동현 가을 축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석답 대동제, 입실렌티 등의 전과 학부 단위의 문화 행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탑 대동제, 입실렌티 등의 전과 학부 단위의 문화 행사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인지 모호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애동현 가을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총학회의 행사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석탑 대동제, 입실렌티 등의 문화행사의 규모가 애동현 가을 축제보다 훨씬 더 크고 준비 사항이 많은 만큼 학교 및 기관 간의 논의가 벌써 약간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모멘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답변이 끊겨서 채팅으로도 전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에서 학교 측과 공유한 파일 등에서는 애기능 가을 축제의 개최가 얼어있는 학생자치단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공연 및 활동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학교에서도 학생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자치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긍정적인 답변도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답변은 비단 애기는 가을 축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자치활동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학생회로 당선된다면 저희가 기획할 문화행사의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과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이번 언택트 교류전, 애기는 가을 축제, 온라인 응원 OT 등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문화축제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문제인 주전 문제, 석탑대동제 고대생존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탑대동제, 입실렌티 등의 문화행사의 규모가 애기는 가을 축제보다 큰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탑대동제의 경우 기존에도 3월 정도부터 약 2달간 준비하여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더 이른 시기에 협의 및 구상을 시작하더라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곽선진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장학생 인권장전 및 임금 제때 수령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학생들의 불합리한 처사를 막기 위해서 학교와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공약집에서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근무처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사례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피해 사례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 방침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은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이와 별개로 학교 총무처 등과의 논의를 통해 근로장학생 고용처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 수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의 생각은 현재 다양한 근무처에서 학우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오히려 총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과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내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기타 학생자치단체에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할 때에는 먼저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신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익명성 등을 유의하여 구글 설문지 등을 이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을, 그리고 인권 장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역시 곽선진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 조직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내에서 생협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매번 실패로 그쳤던 주요한 원인이 생협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미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공간 문제도 큽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전체적으로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생협 설립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생협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학교 측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실 것인지 그 전반에 대한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준비위원 단계로 시작하려는 이유가 바로 학우분들의 전체적인 인식 미비 및 공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1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장기적인 목표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점차 학우 전체 분들이 저학년들부터 학내의 점진적인 인식 변화를 만들어가고 이 또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간과 같은 경우 애기는 생활관, 학생회관 등의 기존 학생 제공처들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식당의 경우 연초에 재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2021년도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이 임기를 끝낼 쯤에 2020년도에 초 이제 학생식당에 대해서 계약 시점에 때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큰 목표를 잡고 저희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신주희 기자가 드립니다.
인권주간과 인권의 달 행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주간과 인권의 달 행사에 있어서 기간 이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난 인권주간은 10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한 달로 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질 염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모멘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주간의 경우 부스 등의 오프라인 행사가 있었기에 2일간의 집중적인 행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SNS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학우들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2일간의 행사는 충분히 많은 학우들에게 도달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의제당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설정하여 많은 학우들이 다양한 의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마다 다른 의제로 진행되기에 각각의 색다른 인권주간이 4번 펼쳐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정연영 기자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권에 관해 시국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고려대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 아닐까 의문입니다. 또한 고려대에서 시국 토론 대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해당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이 우리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영향력 강조는 절대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온 워딩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집단이더라도 본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당 네, 행위... 이상으로 시간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KTV 기자들이 준비한 질문에 대한 선본 모멘트와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6번 질문 답변 찬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중간에 끊긴 답변이요. 네, 그럼 찬스 발언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저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집단이더라도 본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당 행위가 해당 집단의 엘리트주의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공약에서는 결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엘리트이기에 본 행사가 주목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담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국 토론회를 개최하며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생활 속에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목소리가 기성정치에 반영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집단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타 집단들에서도 우리와 같은 활발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분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합한 학우들의 질문으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학우들의 질문은 KUTV 기자가 대신하여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연영 기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청자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영 기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중비대위 임기 초반 유일한 사업이었던 마스크 공동구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국내 마스크 수급이 부족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학우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가족의 마스크까지 구입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일절없이 비대위는 사과문 하나로 공동구매 진행이 어렵게 되었음을 학우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후 비용을 환불하는 과정에서도 학우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진행 상황 공유 부재 및 사후 대처 미흡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후 이와 같은 소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점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밀접한 소통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및 보고 단계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더욱더 설명 및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아쉽습니다. 저희 모멘트는 모니터링단, 주간 브리핑 등을 통하여 학우들과 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밀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절대 소통의 부재라는 이유로 학우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주희 기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발표 당시 51대 총학생회 시너지에서는 월요 집회, 기자회견, 임시 전학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회계비리 척결 행동단을 구성하여 학내 행진이나 본관 농성 등 전학적 차원의 공동행동을 전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학대회 산하 회계비리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를 압박했습니다. 올해 고려대학교 개교 이래로 첫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회계 분야를 넘어 여러 군데가 골마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작년과 같은 대응과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비대위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학내 언론사의 관심도만큼 비대위의 사후 대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중에 학교 비리와 같은 부류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비리가 발생할 경우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등록금이 유린당하는 이러한 사태를 절대 괄시하지 않겠습니다. 비대위 때의 어쩔 수 없는 미적한 대응에서 탈피해 필요하다면 총학생회가 있을 때와 같이 회계비리 척결 행동단, TF 등을 구성하여 학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사과, 환수, 경위 설명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선진 기자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책 자료집을 전부 읽어본 뒤 전반적으로 설명이 단순히 공약 제목을 길게 늘여 쓴 글이라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공약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로드맵이 부재한 정책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본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책 자료집에 들어있는 정책들의 경우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합동공청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본 내부에서도 타임라인 및 로드맵을 2021년에 대해서 쭉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명이 정책 자료집에 나열하고 이걸 너무 상세히 나열한다는 것은 지면의 한계 및 설명의 괴리감 또한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최대한 설명하고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저희는 회칙 및 규칙상으로 저희 정책 자료집의 제한 페이지 수가 40페이지이기 때문에 39페이지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지면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학우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책 자료집으로 보실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학우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선진 기자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총학생회와 관리처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 협의회에서는 학생회 간 엘리베이터와 더불어서 4.18 기념관 엘리베이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제기되어 온 과거 학생회관 엘리베이터의 안전 문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여겨져서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교체를 먼저 진행한 뒤 4.18 기념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두 곳의 공사를 동시에 병행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 설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선본에서 강구한 예산 마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엘리베이터 설치가 확정된다면 어떤 건물부터 요구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요구안이 학교 측에서 예산을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4.18 기념관이 질문에 들어 있었는데요. 해당 건물의 2층에는 학생지원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분명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우분들이 이용하지만 이는 2층 학생지원부조차도 갈 수 없는 학우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저희는 어느 건물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를 위해 어제 중선관위 합동공청에서 말씀드린 예산 적립금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저희 학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신주희 기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모멘트 선본의 인권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권 공약 중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공약 중 성평등에 대한 공약이 부재하는 듯해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님의 성교육 관련 공약은 생물학적 성을 넘은 사회적 성애, 궁극적 평등을 위한 공약이라기보다 학생 복지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 선본이 성평등 관련 인권의식 신장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권 주관이 어떻게 여러 측면의 인권의식을 신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인권적으로 앞장서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스탠스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멘트는 그 누가 어떠한 성지향성 혹은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즉 어떤 성별이더라도 동등한 학생이라는 입장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주간의 진행에 있어서도 노동권, 성소수자, 시기소수자, 장애인권, 성차별 등의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인권의식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사전에 수합한 KUTV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한 선본 모멘트와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최종 발언을 듣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후보, 부 후보 구분 없이 선본에서 3분간의 최종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본 모멘트 최종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제52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모멘트 고후보 이진우입니다. 네, 어제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합동공청회에 이어서 이번 KUTV 공청회에서도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공약과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찾아뵙고자 합니다. 또한 각각의 공약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가면 앞으로 총학생회가 당선이 되고 나면 학우 여러분께 의미 있는 1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이상 선거운동본부 모멘트 부후보의 이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본부 모멘트의 정후보 김찬희입니다. 이번 KUTV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학내 언론사의 고민 지점 그리고 질문 지점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것과 같이 코로나19 시국에 대한 고민, 그리고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1년 동안에 미흡했던 점들, 그리고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학우 여러분들의 우려와 일치하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시며 이때까지에 대한 짜증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모멘트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로드맵, 그리고 타임라인 등의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할 것입니다. 저희의 진가는 저희 당선된 이후 정책으로 펴나가기 시작하는 총학생회일 때에 분명히 발휘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저희 모멘트가 성공한 총학생회, 좋은 총학생회, 또 돌아왔으면 하는 총학생회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을 투표 기간 때에도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1년 만에 고려대학교의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모멘트의 정후보 김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본 모멘트의 최종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공청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UTV가 주관하는 제52대 총학생회장단 2차 재선거 공청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